질산 쪽에서 암모니아 가격이 상승됐는데 판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나요? 네, 맞아요. 판가 같은 경우에는 100% 가까이 반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한적인 선에서 반영이 되는 건가요? 계약 구조상이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 운송비, 환율, 물가 지수 다 포함해서 다음 달, 다음 분기의 가격에 반영돼요. 그래서 뭘 뺀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반대로 언젠가는 가격이 고점을 찍고 내려올 텐데 내려오면 또 그렇게 반영이 될 거예요. 선박분행제의 원재료 MTI의 원재료인 MMB를 TKG 휴캠스에서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호미스와 MMB 공급 계약을 21년 8월에 체결하고 공장 증설 중에 있는 건데 해당 증설은 언제 마무리가 돼서 언제 가동이 되는 건가요? 23년 하반기 정도 예상될 것 같아요. 24년 초쯤이면 가동되지 않을까 싶어요. 규모가 3조 690억 원 정도 공급 계약이 맞나요? 2024년에서 39년까지 15년간에 추가되는 물량에 대한 금액입니다. 2021년 8월 시점의 단가 기준이었고요. 현재 시점의 단가라면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TKG 그룹 여수상단에 연간 40만 톤 생산 규모의 질산 6공장이라 30만 톤 규모의 MMB 2공장 착공식을 얼마 전에 했잖아요. 이게 그 공급 계약 체결 후의 증설건인 거죠? 맞아요. 일단 MMB를 만들려면 질산이 필요하고요. MMB를 만드는데 질산이 필요해서 질산 6공장을 새로 만들고 MMB 공장은 그 옆에다 새로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MMB 원재료인 질산 공장까지 증설을 하고 그 옆에 MMB 공장까지 증설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MMB, 질산이 지금 너도나도 달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추가 공급하려면 질산을 더 만들어야 됩니다. 질산, MMB, 초안 등은 1톤 판매 시 이익 규모가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TNT는 TDI 국제 스프레드와 영업이익이 연동된다라고 리포트를 봤어요. 적정한 이익이 안정적으로 나온다가 합리적인 추론이고요. 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평균으로 봤을 때 12에서 13%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거지. 꾸준히 나오니까 보정된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보정돼 있지 않습니다. 판가가 올라가면 매출이 늘어나고 매출이 올라가면 적정 원가 수준에서는 영업이익 자체도 규모가 커지고요. 반대로 원가가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면 판가는 높은데 원가는 낮으니 마진이 회복되겠죠. 이게 고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구조잖아요. 이 리포트랑 다르게 질산, MNB, 초안들도 다 어쨌든 고정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평균으로 보면은 고정적으로 보인다는 거지 고정돼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질산 수출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더 괜찮아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겠죠? TDI 수요가 코로나 이후에 수요가 많아진 데 반해서 유럽에너지 수입 통제가 본격화되면서 TDI 생산 주요 업체들의 가동률이 낮아진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타이트한 수급 밸런스가 생각보다 오래 갈 거라고 시장에서는 예측들을 하는 것 같아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이에 따라 DNT 스프레드는 확대되고 있나요? 그거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현재는 일시적으로 유럽의 1분기부터 유럽의 공장 가동률이 50%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항구가 봉쇄되면서 물동량이 좀 묶였고요. 중국 시민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다 보니 TDI에 대한 수요가 조금은 위축됐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내려갔다가 지금 정체된 구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내에서의 TDI 공장 가동률은 90에서 100%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TDI 수요는 위축된 반면에 공장 가동률은 90에서 100%라는 말씀이신가요? 국내에 있는 TDI 공장도 하나솔 롯땡사를 제외하고는 100% 운영되고 있어요. 그럼 TDI 수급 밸런스가 좀 나아질 수 있다는 거네요. 반대로 해석하면 일시적으로 중국 시민들이 집 밖으로 못 나와서 지금 수요가 위축됐다고 해요. 그렇지만 중국 봉쇄가 해제되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거겠죠. TDI 톨루엔 스프레드가 강세였잖아요. 5월 평균의 톤당 3,000달러 정도였는데 6월 달은 5월 달 대비 어떤가요? 6월 달에는 좀 내려왔어요. 결국에는 DNT를 만들려면 질산과 톨루엔이 필요한데요. 원재료 가격인 톨루엔 가격하고 TDI 최종 제품의 거래 가격과의 차이만큼을 정산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DNT 마진이 TDI 스프레드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평균 배당 성향이 55% 수준인 걸 감안했을 때
연말 주당 1,500원 정도 배당이 기대가 되는데 이익이 1,700억 원 정도 나오면 좀 기대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평균 배당 성향은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연말까지 시간이 남아서요. 저도 경영진께는 이런 시장에 기대가 있습니다라고 보고는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연말이 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암모니아 가격 상승을 상쇄할 만큼 영업에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되고 있는데 2분기는 1분기에 이어 좋을 것 같은데 2분기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첫째로 암모니아 가격을 상쇄한다는 것은 다소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시고요. 암모니아 가격의 변동 부분이 판가에 반영되고 업황이 꾸준하다면은 적정한 이익을 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2분기 어떻게 보고 있나요? 2분기 공정 고지 사항이라서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도 유가나 암모니아 가격이 고점을 형성한 다음에 횡보하는 구간이었고, 그리고 5에서 6월 기간 동안에는 저희 고객사가 잠시 공장을 멈추고 대보수 기간을 거쳤습니다. 저희도 그 기간 동안에 대보수를 잠시 했어요. 하지만 다 정비가 끝나고 나서 봤더니 판가가 더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면 기존에 생산 못했던 부분들은 커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TKG 휴캠스 이익 구조가 TDI 스프레이드와 깊은 상관관계를 가진 만큼 올해 TDI 쪽이 좋잖아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올해 최대 실적 달성할 거라고 예측들을 하는 것 같아요. 올해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이미 2021년도에도 사상 최대 실적 비슷하게 매출은 기록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유가나 암모니아 가격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21년보다는 22년에 평균 가격이 높기 때문에 매출 부분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익 수준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D&T 사업의 마진이 전체 사업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D&T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은 적정 수준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때문에 D&T 사업이 스프레드에 반영되면서 추가적인 판가 인상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따라서 추가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해서 이렇게 보시는 거겠죠. 현재로서는 시장에서 바라보시는 시각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너무 좀 곱하기 1.2, 1.5, 1.4 이렇게 분기별로 계속해서 확대되는 그림을 그려 놓으셔서요. 실제로 원가는 롤러코스터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다소 시장의 전망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1월 달에 나온 전우재 위원 리포트가 그 당시 시점에는 저도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요즘 있다 보면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쪽집게 같으시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우재 위원의 1월 22일 나왔던 리포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